안녕하세요. 찰칵찰칵 날씨 담기 이종훈입니다. 직장인들이 여름에 가장 기다리는 것 아마도 여름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는 어디로 떠날까 하는 생각만으로도 참 들뜨는데요. 꿈처럼 짧은 여름휴가가 끝나고 남는 건 역시 사진이죠. 오늘은 본격적인 휴가 시즌 앞두고 여행 사진 잘 찍는 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원석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따라 유난히 더 목소리가 낮습니다. 네, 기분 탓이겠죠. 네, 잘 지내셨나요? 네네. 이제 곧 피서철이에요. 네네. 계획은 세우셨어요? 우선 식구들과 좀 여행을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족 여행? 네. 그 여행, 가족 여행 말고도 그냥 여행 많이 다니시죠? 네. 네, 주로 그렇죠. 그 여행지를 선정하는 포인트가 있다면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우선 뭐 사진 촬영을 보통 많이 하니까 그 촬영지가 있는 곳을 좀 우선적으로 이제 선택을 하죠. 찍을 만한 무언가가 있는 곳을 찾아간다? 네, 그렇죠. 그렇군요. 작가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디를 가면 꼭 늘 가져가는 게 카메라란 말이에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특별한 좀 여행 사진을 얻을 수 있을까 네. 이런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네. 가장 먼저 고민되는 거 하면 역시나 어떤 카메라를 가져가야 될까 네. 이거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선 뭐 DSLR 같은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컴팩트 카메라가 있는데 DSLR은 이제 부피가 워낙 많이 크다 보니까 좀 여행 다닐 때 무거워갖고 이제 많이 부담스럽겠죠. DSLR이라고 하는 게 지금 작가님 쪽에 있는 네네. 저 검정색 카메라죠. 그렇죠. 역시나 가장 좀 크네요, 부피가. 네, 그래서 이런 DSLR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렌즈를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보다는 이게 줌이 좀 많이 되는 와이드에서 마운까지 되는 좀 폭넓은 렌즈 있잖아요. 그런 네네. 화각을 가진 렌즈를 하나 정도 가져가고 그 다음에 뭐 심도가 좀 얕게 표현되는 뭐 아웃포커싱 있죠. 뒤 배경이 흐려지는 그런 렌즈 또 하나 이렇게 해서 한 두 세트 정도만 가져가게 되면 좀 편하겠죠. 그때 쓸 수 있는 그 긴 렌즈와 네, 그리고 단 렌즈 이런 네. 거 배경 흐리게 찍을 수 있는. 네, 그렇죠. 근데 긴 렌즈는 이제 줌 렌즈. 네, 네. 줌 렌즈가 되어야지만 좀 다양하게 찍을 수가 있겠죠. DSLR 말고는 또 뭐가 있을까요? 근데 DSLR은 워낙 무겁다 보니까 좀 힘이 좀 있으신 분들은 그걸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이제는 좀 컴팩트가 좋아서 그런지 이렇게 흰색 카메라 있죠. 네, 이렇게 작가님 쪽에 있는. 네, 이렇게 미러리스 카메라나 아니면 이렇게 컴팩트 카메라를 네. 가져가게 되면은 좀 편하겠죠. 아무래도 좀 짐이 가벼워질 테니까요. 네, 단점이 있다면 이제 LCD를 많이 보기 때문에 배터리가 좀 소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휴가철 카메라 가져갈 때는 사실 추가 배터리와 추가 메모리 챙기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한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요새는 그 여름 물놀이도 많이 가시기 때문에 네. 흔히 액션캠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물놀이 방수도 되면서 좀 편하게 촬영할 수 있는 거. 네. 오늘은 제가 쓰는 걸 가져와 봤는데 네네. 그 작은 카메라를 하나쯤 챙겨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용하겠죠. 네, 작가님 그럼 이런 카메라들로 찍을 수 있는 특별한 여행 사진 네.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선 뭐 음식이라든가 아니면 뭐 풍경이라든가 뭐 다양하게 있겠죠. 네. 하지만 출발하는 곳에서 찍을 수 있는. 그렇죠. 네. 비행기 안에서 이제 찍는 사진. 그렇죠. 네. 그런 사진 사진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좀 네네. 나눠볼까요? 언제 찍으신 거예요, 이건? 저번 한번 여행을 갔다가 오면서 이제 비행기 안에서 담은 건데요. 이제 해가 질 때 그때 이제 구름이 좀 이뻐서 한번 담아봤습니다. 마치 그 항공사 광고에나 나올 법한 그런 이미지처럼 보입니다. 아, 확실히 그 비행기에서 찍은 사진이나 공항에서 찍은 이런 사진은 네. 여행 냄새가 난다 그러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설렘이 마구마구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사진 또 뭐가 있나요? 네. 이제 매직아워일 때 이제 촬영한 사진인데 매직아워가 뭐죠? 이제 해가 질 무렵이 있어요. 그럼 이제 태양이 굉장히 이제 빛이 약해지기 때문에 우선 이제 다른 그 풍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태양 빛과 이제 어우러져서 좀 은은하게 비춰진다고 할까요? 좀 황혼의 밤, 뭐 황혼의 느낌, 네 그런 느낌을 이제 사진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매직아워라는 게 그러니까 일몰 시간 전후 그렇죠. 해서 뭐 앞뒤로 20분 정도? 그렇죠. 한 네. 2~30분 정도만 생각하시면은 그 안에 이제 사진을 담게 되면은 좀 은은한 느낌, 네, 편안한 느낌을 이제 사진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진이 전반적으로 톤이 안정돼 있다고 하죠. 굉장히 네. 편안한 느낌을 주고 또 수평선, 지평선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네, 마음이 이렇게 좀 차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다면 이제 낮과 밤의 경계잖아요. 매직아워 네. 시간이. 그래서 더더욱 좀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 풍경보다는 이제 소소한 일상 기록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나 네. 아주 기분 좋은 날 별것 아닌 것들을 이렇게 툭툭 찍어서 꽤 감동적인 이야기와 함께 사진을 풀기도 하는데 네. 뭐 음식 사진도 좀 괜찮지 않을까요? 여행 중에 찍는? 아, 그렇죠. 우선 여행을 떠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음식이죠. 먹는 거. 네. 그렇죠. 먹는 걸 위주로 이제 여행을 다닐 때도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작가님도? 네. 그런데 이제 아쉬운 거는 먹기 전에 항상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우선 음식이 나오면은 사진보다 음식을 먹게 되더라고요. 먹기 바쁘죠. 네네. 작가님, 음식 사진 최대한 맛있게 찍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우선 음식을 이제 봤을 때 우선 그 음식에 빠져서 이제 먹겠다 이런 그런 생각보다는 우선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렇죠. 네. 네. 그럴 때는 이제 화이트 밸런스라는 게 있습니다. 카메라 모드에요. 근데 화이트 밸런스는 우선 자동으로 보통 많은 유저들이 그렇게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백열등을 켜고서 이제 음식을 봤을 때 카메라는 이 백열등을 이제 화이트 밸런스, 정확한 화이트를 맞추기 위해서 마치 형광등에서 먹는 듯한 그런 맛없는 사진처럼 연출이 되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음식의 색감이 표현이 안 된다는 말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자동보다는 화이트 밸런스를 태양광 모드라든가 아니면 흐림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그런 모드를 선택하게 되면 약간 좀 그 노란, 약간 노란 느낌? 네, 좀 음식이 맛깔스러운 느낌? 네, 약간 이 사진 저는 좀 마음에 드는데, 네. 네. 왜 잘 찍은 사진인가요, 이건? 어, 작가님 찍으신 건 맞죠? 네. 우선은 잘 찍었다고 얘기하기 좀 약간 그렇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못 찍은 사진인 걸로? 예전에 먹었던 생각이 자꾸 나네요. 그런 추억을 함께 할 수 있는 사진이 좋은 사진이겠죠? 네, 제가 아는 분은 음식 사진을 잘 찍는 방법이 무조건 네. 가까이 가서 찍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우선 가까이 가서 찍게 되면은 그 음식 재료 같은 게 좀 많이 포커스가 되면서 다른 부분 있죠. 다른 부분들이 좀 포커스가 아웃되고 그런 재료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오히려 그 음식의 전체적인 부분을 그 한 가지 포커스된 부분을 중심화되면서 좀 더 맛있어 보이게 만들지 않을까. 돋보이게 만들어주니까 네, 적절한 방법이었겠네요, 그럼? 네, 작가님, 혼자 가면 저는 네. 주로 이제 여행을 혼자 다니는데 네. 혼자 다니면 사실 풍경 사진을 주로 찍게 되고요. 네, 누군가 한 명이라도 같이 가게 되면 그 인물 사진을 주로 찍게 된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인물 사진은 뭐 그냥 찍을 수도 있지만 기왕이면 네. 멀리까지 여행 갔으니 화보처럼 이렇게 인물 사진을 찍고 싶다는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뭐 인물이 이쁘거나 멋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건 네. 잘 나옵니다. 하지만 네, 그렇지만 이제 어떠한 테크닉을 좀 부과시킨다면은 네, 인물의 그 카메라에 네, 카메라의 뭐 명도를 약간 낮추고 컨트라스트 좀 강하게 하다 보면은 좀 인물이 좀 부각되게 하는 그런 느낌을 이제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해주신 게 지금 보고 있는 이런 느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은 누구시죠? 네, 제 와이프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좋습니다. 네, 예전에는 이제 그 모델과 함께 갔던 사진들은 이제 이렇게 공개를 못하기 있기 때문에 네네네. 네, 지금서부터는 이제 와이프랑 같이 갔던 사진만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되네요. 가족 여행으로 가셨던 건가요? 이거? 아닙니다. 둘만 갔을 때. 아, 좋으셨겠네요. 네. 몇 장 더 보고 싶은데요. 네. 이건 어딘가요? 여기 이제 삿포로입니다. 삿포로인데요. 일본에. 네. 이런 건 이제 야경 사진이죠. 야경 인물 사진인데 이럴 때는 이제 플래시를 이용해서 촬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플래시 빛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약간 부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ISO를 좀 약간 높여서 촬영하게 되면은 그 입자들이 거칠어지면서 약간 화보 느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도요. 네. 언뜻 보면은 사진이 왜 이렇게 거칠지라는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래서 더 현장감이 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제가 이게 보기에. ISO가 한 25,6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매우 높은 감도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그렇군요. 어두운 사진이죠. 좋습니다. 자, 여행지마다 이제 다니다 보면요. 누구나 다 꼭 찍는 그런 풍경, 뭐 흔히 뷰포인트라고 하는 곳 그런 네. 곳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네. 그 뭐 거리나 뭐 하늘 같이 이런 곳을 찍는 곳도 있긴 하고. 네. 작가님 주로 어떤 걸 찍으세요?
우선은 저는 이제 건물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건축물 위주로 보통 많이 촬영합니다. 건축물을 특별히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건축물에서 보여지는 어떤 표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좀 읽혀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거리의 풍경에서 그 동네 표정을 읽는다. 네, 신선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 어떤 건가요? 네, 이게 이제 그 루브르 박물관,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앞에서 이제 촬영한 건데요. 이제 풍경 사진은 이제 좀 약간 화보처럼 촬영하려면 보통 채도를 좀 높이고 좀 샤프니스도 이제 동반해서 높이게 되면은 좀 더 그 우리 시선이 좀 확 와닿겠죠. 그래서 그렇게 카메라를 그런 설정으로 놓고 촬영하게 되면은 훨씬 더 재밌을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아까 인물 사진 찍을 때와는 방법이 조금 다르네요. 네, 이제 풍경 사진 좀 약간 그 선명도라는 게 선회도가 좀 높아야지만은 좀 시선이 좀 와닿겠죠. 지금 이건 어디죠? 왠지 익숙한 풍경인 것 같은데. 네, 여기 이제 제주도입니다. 네. 제주도요. 그럼 시청자 여러분들도 올여름에 제주도를 휴가 가시면 이런 사진 찍을 수 있겠네요. 네, 촬영 방법은요? 여기 용눈이 오름인데요. 뭐 일반인들도 굉장히 쉽게 오를 수 있는 게 산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올라가서 그 뭐 일출이나 일몰일 때 그때 촬영하게 되면은 굉장히 편하게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작가님 이번에는 어떤 사진 소개해 주실 건가요? 제가 여행을 다니다가 이렇게 마주하는 그런 풍경들 있잖아요. 일상적인 풍경을 이제 사진을 좀 담아봤습니다. 그런 얘기를 네. 제목으로 하면 뭐 타이틀 적당한 거 있을까요? 무제입니다. 무제. 네. 사진을 보는 사람들한테 제목을 지어봐라 이거죠? 그렇죠. 네. 작가님 이 사진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상황인지.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카누를 이제 타고 가는 이제 장면인데요. 이제 전 뒤에 탔습니다. 이제 앞에는 이제 카누를 논을 지는 이제 분이 계시고요. 이제 이런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빨리 순식간에 지나가기 때문에 그 촬영 모드에서 이제 초점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자동으로 해놓으시면은 그 초점을 굉장히 가까운 근접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초점을 잡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사진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아까 소개해드린 액션 카메라를 쓰는 것도 꽤 좋은 방법이 되겠네요. 네, 이때는 제가 그 액션캠이 없어서 이제 DSLR을 촬영했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올여름에는 구입해서 가시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 사진 굉장히 새로워요. 뭔가에 비춰서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가요? 네, 이게 차를 타고 가다가 그 백미러에 이제 보여지는 풍경과 그다음에 창밖에 전면 유리에 보여지는 풍경을 이제 같이 중접해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하나 레이어를 이제 병합한 그런 사진인 거죠. 원근감이 이렇게 중첩되는 감도 있고 네. 톤이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줘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 그 여행하다 보면은 낡은 골목길이나 오래된 유적지들을 한 번씩 지나가게 되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이렇게 흑백 사진으로만 바꿔놔도 분위기가 꽤 살아나곤 하는데 네. 작가님 흑백 사진 많이 찍으시나요? 우선 흑백 사진도 굉장히 많이 찍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흑백 사진을 컬러로 바꾸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칠을 다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예 이제 컬러로 사진을 촬영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흑백 변화를 이제 시키는 그런 작업을 보통 많이 합니다. 그럼 지금 보는 이런 풍경 사진이 흑백으로 바뀌면은 이런 분위기로 연출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흑백 톤 같은 경우는 이런 컬러로 보여지는 이제 시선을 좀 분산시키는 것을 좀 감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명도로서만 이제 시선을 집중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작품성 있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듣기도 하죠. 확실히 그 흑백 사진은요 컬러가 이렇게 딱 빠지고 나니까 네. 피사체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가장 최근에 찍은 사진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찍은 사진이 기억에 남습니다. 행복한 순간이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꼭 카메라를 들게 되죠. 사진은 우리가 놓치고 싶지 않은 순간이 언젠지 대신 기억해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사진첩이 행복한 순간들로 가득하길 바라면서 찰칵찰칵 나시 담기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진하는 사람 이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Oh, you could do so much better.